자, 이번에는 8 상지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서 볼게요. 자, 뒤에서 봤을 때는, 자, 정상적인 상지는 당연히 양쪽의 팔꿈치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팔꿈치의 주두돌기가 그 뒤를 봐야 돼요. 주두돌기라는 게 우리가 팔꿈치에서 제일 튀어나온 뼈입니다. 뒤에서 섰을 때 이 팔꿈치가 제일 튀어나온 뼈가 그냥 뒤쪽을 봐야 돼요. 근데 얘가 돌아가거나 돌아가면 팔이 회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는 그 우리 팔꿈치 주두돌기가 뒤에서 딱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주두돌기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이 주두돌기가 이쪽으로 좀 가면 이렇게 손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가면 앞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이 주두돌기의 위치에 따라서 팔이 어떻게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주로 손날이 보여야 돼요. 앞에서도 그런데 뒤에서 봤을 때도 손날이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손을 볼게요. 자, 이 지금 사진을 보니까 양쪽 다 라운드 숄더인 것 같긴 한데 왼쪽이 훨씬 심해요. 주두가 지금 어디서 보이냐면 여기서 엄청 주두가 바깥쪽에서 보이죠. 그 말은 뭐냐면 팔이 이렇게 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이 지금 뒤를 향하죠. 손바닥이.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이 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죠. 팔이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팔이 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거를 상완골이 내외전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완골 내외전. 네, 근데 이게 상완등골이 내외전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한데 여기서 견갑골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의 견갑골이 지금 견갑골과 척추가 중립이에요. 근데 팔의 자세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상완골의 내외전이 맞고요. 근데 이 사람의 견갑골이 지금 이렇게 외전돼 있고 거상돼 있어요. 그리고 등이 후만이에요. 그럴 때 팔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거는 어깨의 그 등의 후만이랑 라운드 숄더 때문에 팔이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봐야 되냐면 어깨뼈의 위치부터 봐야 돼요. 어깨뼈가 중립이냐, 어깨뼈가 변형됐냐,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어깨면은 그 충돌 증후군을 더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자, 앞쪽에서 보면 우리가 쇄골의 높이를 볼 때 뭐를 찾아야 되냐면 여기 흉쇄관절과 견쇄관절을 찾아야 돼요. 여기가 이제 흉골 뼈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쇄골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 관절 그리고 여기 관절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스티커를 딱 붙였을 때 얘네들이 지금처럼 거의 일자면 정상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더 내려가거나 올라가면은 좀 안 좋은 거죠. 내려가면은 쇄골이 내려간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또 쇄골이 올라간 거예요. 쇄골을 내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테고 올라가게 하는 것들이 있겠죠. 쇄골이 내려갔다는 뜻은 쇄골에 붙어있는 상부 승모근이 길어졌다는 뜻이고요. 쇄골이 올라갔다는 거는 쇄골에 붙어있는 상부 승모근이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쇄골의 모양에 따라서 상부 승모근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도가 완전히 수평은 아니에요.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케마라는 단체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0도가 아니고 약간 경사되어 있는데 그게 한 5도에서 10도는 정상이에요. 이 각도가.
여기 흉쇄 관절에서부터 견쇄 관절까지 각도가 5도에서 10도는 정상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금 사진 다시 보더라도 아까 뒤에서 본 사람을 앞에서 다시 본 겁니다. 자, 팔이 어떻게 되어 있지? 팔이? 왼쪽이 완전히 지금 손 등이 보이죠? 원래는 손 날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팔꿈치를 봤을 때는 팔꿈치 여기 팔꿈치에 주름이 있고요. 주름. 팔꿈치 주름이 정면을 봐야 돼요. 정면을 봐야 되고 이 팔꿈치에서 잡을 수 있는 바깥쪽에 뼈인 외측 상과가 있고 안에 이제 내측 상과라는 뼈가 있는데 이 외측 상과랑 내측 상과가 수평이어야 돼요. 수평. 이게 평행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름이 앞을 봐야지 정상인데 지금 이 사람은 주름이 엄청 안에 있어요. 주름이 안에 있다. 그리고 팔이 돌아가 있다. 네. 요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때도 자, 뭐를 보셔야 되냐면 팔꿈치도 보셔야 되고 손도 봐야 돼요. 왜냐면 주름이 정면을 보는데 주름이 정면을 보는데 손목이 돌아갔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완골이 돌아간 게 아니고 이 손목, 팔꿈치 관절만 회내된 거예요. 프로네이션. 그렇게 된 상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냐면 타이핑을 많이 하는데 상체는 엄청 가지런하게 쳐요. 이렇게 하는데 라운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체 엄청 가지런하게 해서 타이핑을 쳐요. 그러니까 뭐만 돌아가냐면 팔만 돌아가요. 이런 사람은 이 상체는 정상인데 이 팔꿈치만 이렇게 쏙 돌아가는 사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 볼 줄 알아야 되고 팔꿈치, 손목 얘네들을 다 같이 하나씩 볼 줄 알아야 되고 한 번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세평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체를 앞에서 봤을 때 자, 앞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른쪽과 왼쪽 사진에서 다른 거는 어떤 차이가 있죠? 자, 그 질문은 제가 이따가 한 번에 해드릴게요.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에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화살표가 훨씬 큽니다. 저 화살표가 크다는 거는 몸통에서 팔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즉, 팔이 외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팔이 외전되어 있다는 뜻은 이 팔을 외전시키는 삼두근이 단축이 있는 거예요. 삼두근의 단축. 누가 삼두근의 단축이 있겠어요? 프레스 동작을 상당히 많이 하신 분들. 몸 많이 키우신 분들.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들어버리잖아요. 이게 근육의 비대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여기가 너무 긴장도가 크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당겨버리는 팔 자체를. 팔은 원래 내려가야 정상인데 너무 커진 삼각근 때문에 팔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완골이 외전됐다. 상완골이 외전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마지막은 상완골을 옆에서 봐야 돼요. 옆에서. 자, 상완골을 옆에서 보면 견봉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상완골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사진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사진에서 이 손가락 두 개가 잡고 있는 거는 지금 견봉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엄지와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거에
팔이에요, 팔. 팔 중에서도 상완골, 제일 위쪽 부분. 그래서 이 견봉의 중간에 그 점을 찍어야 되고, 이 상완골의 중간에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 팔의 위치가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왼쪽 사진을 보면 정상은 뭐냐면요. 가장 위의 사진. 가장 위의 사진은 뭐냐면 상완골이 약간 견봉보다는 앞에 나가 있는 게 정상인데 그 범위가 4분의 1이에요. 자, 자, 견봉을 제일 처음에 견봉의 제일 앞과 뒤에 중간을 딱 선을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여기서부터 견봉의 중간까지 이렇게 두 개 점 찍고 더 나가서 이렇게 세 개, 네 개.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 둘, 셋, 넷, 4분의 그 5분의 1이죠. 5분의 1. 그래서 0에서 25% 그리고 50%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75% 그리고 100%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때 그레이드 1이라고 하는 것은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여기 4분의 1, 25%까지 나가는 게 정상 범위입니다. 제가 여기 이 사진에서 한 번 더 정상 범위를 설명드렸는데, 자, 견봉이 지금 견봉의 중간에 점을 찍고요. 그리고 이 팔의 중간에다가 점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봐요. 자, 이 선이 이 4분의 1 등분한 거에 이 선 안에 있어야 돼. 여기 안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상 범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비정상인데 이 칸이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라는 겁니다. 1, 2, 3 하면서 상완골 자체가 앞쪽으로 더 전방 전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완골 전방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상당히 많은 걸 차지하는 거예요. 상완골 전방활주 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저도 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면 수강생분들 중에서 반 이상은 다 상완골이 전방활주가 되어 있으세요. 상완골 전방활주가 되어 있으면 상완골을 잡고 있는 회전근개 근육들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회전근개는 어깨의 그 안정성을 도모하는 근육인데 걔네들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깨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자세 평가는 상완골의 전방 활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뼈를 딱 봤을 때 자, 이런 우리가 골격을 보는 건 아니죠.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딱 보면 저 골격이 그 사람 몸에 딱 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때 단순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지식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저 뼈를 하나하나를 어떻게 찾는지 다 알려드려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짜. 그걸 우리는 촉진 기법이라고 해요. 팔페이션.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상대방의 삼각을 윗각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못 찾아요. 잘못 찾아요. 자, 윗각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스티커를 윗각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여기 붙여야 되잖아요. 아랫각에다가 스티커 붙여보세요. 여기. 이렇게 붙여야 되죠. 자, 근데 어떻게 붙이시냐? 여기다가 붙이는 거, 여기. 또, 여기. 뭐죠? 잘못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지는 법을 모르니까. 그 만지는 법을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참 애매해서, 그거는 직접 해봐야, 손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꼭 이 삼각과 하각을 잘 찾으셔야 되고요. 삼각과 하각을 찾으면 얘네들의 이으면은 먼저 이 C7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C7 다음에 T1 그다음에 T2 T3 T4 T5 T6 T7인데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해보면 그 2번 극돌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삼각은 거의 T1이랑 T2 극돌기 사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하각도 T6, T7의 극돌기 사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은 극돌기가 이렇게 수평하게 생긴 게 아니고 극돌기가 이렇게 생겼고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밑으로 경사졌기 때문에 찾으려면은 하나 밑을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앞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자, 이 흉골, 흉쇄관절, 그리고 견쇄관절, 그리고 이 어깨의 뼈에 이 소결절이나 대결절, 그리고 외측상과 내측상과 이런 것들을 만질 수가 있게 되면 팔이 돌아갔는지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그 자세 평가의 의미들과 그리고 지금 잠깐 언급드렸던 이러한 랜드마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찾기만 한다면 우리 고객의 자세를 분석해서 그거를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평가를 하면 뭘 남겨야 되죠?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회원님들의 자세 평가, 움직임 평가를 기록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안 하고 계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 레슨 하면서 그 기록표가 없다. 이거는 뭔가 방향성이 조금 잘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회원에 대한 차트가 있어야 돼요. 모든 회원에 대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 사람의 자세와 움직임과 근육의 기능에 대한 차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차트에 따른 운동 프로그램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차트가 없이 그날 내가 임의로 정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하면 결국에 임상에서는 이 표 하나면 끝납니다. 견갑골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방회전, 하강, 외전, 내전, 익상, 경사가 되어 있다. 하방회전이 왼쪽이다 라는 체크. 하방회전 돼 있으면서 내전되어 있다 같이 체크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상완골은 전방활주가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이 전방활주 되어 있다. 자, 요렇게 체크해 놓고 저 표가 내 차트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그때 할 필요 없이 언제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세션 때 1회 1회차 때 또 언제 하면 되냐면 3개월 뒤에 주로 24회차 때 변화가 생기겠죠. 3개월 동안 그 변화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얘네들도 하고 그리고 변해진 사진을 남겨놓으면 너무 좋아요. 좌우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평가표까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지에 대해서 견갑골과 사형골에 대한 자세평가하는 방법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